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시즌 8 354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사용되는 명식들은 좀 깊은 영감이 오는 명식들, 그리고 이 사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을 때 큰 교육적 어떤 가치가 있는 사주들, 그 다음에 강의에 소개를 하는 것이 그 당사자의 운도 훨씬 좋게 만들 때, 이제 그럴 때 이 사주가 큰 재물을 번다라고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하고 단 둘이 상담하는 거, 강의를 통해서 함께 공개를 하면은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좀 느낌이 오는 강의, 오늘 주인공이 이분인데, 상담을 하는 중에 좀 느낌이 많이 와서 이분하고는 사주 상담 얘기를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영성적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영성적 얘기를, 가끔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명리학적 지식도 좀 있는데 영성적 지식도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강의 때 영성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성학계하고 명리학계가 서로 꼭 어떤 느낌이냐면, 영성학계와 명리학계가 소 닭 보듯 하거든요. 좀 느낌이 소 닭 보듯. 영성학계에서는 야, 사주 같은 거 보지 마, 야, 다 미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명리학계에서는 영성학계를 걔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죠. 서로 연결점이 잘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성학과 명리학을 서로 같이 연결해서 강의를 하니까 두 교차점에서, 그러니까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도 저한테 많이 오시고, 영성을 공부하시는 분도 저한테 많이 오시고,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주 궁금해 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 사주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저도 옛날에 한번 산에서 기도를 할 때, 좀 폼나는 거 이제 제 무의식하고 대화를 할 때, 좀 폼나는 거 시켜주지. 점쟁이가 뭡니까? 좀 폼 떨어지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유수아, 너 그거 해야 할 일 많어. 너 그쪽 분야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럼 상담대학원을 가서 심리학 박사가 되시는 게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잘 돼, 이 녀석아. 이런 얘기들 제가 얘기를 알겠습니다. 군말 없이 했는데, 가끔 영성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현업에서 영성 계통에 계시는 분하고 저하고 또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좀 이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아시는,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이죠. 깊은 고현님. 깊은 고현님. 저는 그냥 제 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을 동료이자 지인이자 동종업계 종사자, 친구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 아마 깊은 고현님한테 또 상담을 하러 가신 분도 많으시고, 또 우리 깊은 고현님과 상담을 하신 분 중에서도 저한테 또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시크릿 여행자라고 하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명리 상담과 영성 상담을 하고 있고, 이분은 내면의식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좀 장르가 좀 다양하신데, 이분은 사주를 보시는 분은 아니시고 내면의식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영성 능력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냥 소설 쓰는 거 아니냐라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리딩을 하시는 분이세요. 영성 리딩을 하십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내면의식의 상황을 통역을 해주시는 일종의, 현재 당신의 내면의식은 어떻다, 현재 당신의 내면의식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소통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가 이 브레인 첨핑 힐링 센터 시크릿 여행자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시는데, 되게 흥미있는 영성적 내용들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또 공부를 하신 분 중에 또 저를 소개받아서, 또 저도 깊은 고현님한테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 깊은 고현님도 저한테 또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사주 명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도 상담을 오시는데, 오늘 상담을 하시는 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이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대해서 얘기한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좀 다른 영성적 얘기에 대해서 왜 얘기가 잘 통하니까 뭐 명상, 뭐 내면 의식과의 소통, 내 안의 신성, 내 안의 상위자, 나의 상위 의식 이런 거와 소통이 잘 되니까 오늘은 이 사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분과 함께 상담하면서 제가 이분한테 드렸던 얘기들을 오늘 각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같이 나눔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목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오늘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운명의 플레잉 바이. 제가 말을 잘 갖다 붙여요. 이름을 잘 짓습니다. 운명의 플라잉 바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는데 이 플라잉 바이가 뭡니까? 그럼 이 과학 용어입니다. 우주 과학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면은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쏴서 그 다른 별, 뭐 목성이나 토성, 금성 이런 쪽의 행성에 그 우주선을 보낼 때 연료를 절약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정밀한 방법이 일명 플라잉 바이라고 하는 다른 별의 중력권으로 진입시켜서 그 중력을 타고 별에 추락할 듯 말 듯 그 중력을 이용하여 가속도를 만들어 가지고 뱅글뱅글 돌아서 원하는 별로 휙 날아가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플라잉 바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가 이런 식으로 목토천해명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뭐였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수금지와 목토천해 뭐 명왕성은 이제 뭐 빠졌다 그러대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인데 뭐 이런 거죠. 뭐 수금지 화 목토천해. 이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는 워낙에 먼 곳에 있는 별이라서 연료를 아끼면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 요 화성이나 목성, 토성으로 바로 로켓을 날리지 않고 오히려 지구에서 금성 쪽으로 로켓을 날려서 여기서 금성의 궤도를 돌아서 또 목성에서 한 번 더 플라잉 바이를 세게 해주고 왜 목성이 중력이 되게 강하니까 세게 돌아서 토성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이거 플라잉 바이라고 합니다. 그 별의 중력에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건데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큰일 나거나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운명의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으로 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보통 인생 전반기나 중반기에 어떤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않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강한 동기를 얻는 것. 이런 형태들, 저는 이런 거를 운명의 플라잉 바이라고 합니다. 뭐 신용불량자가 돼서 뭐 3년 동안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았어요. 뭐라든가. 뭐 이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큰 고통과 상실 속에서 그것을 역경을 이겨내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강한 동력을 얻었어요. 이런 형태들도 볼 수 있죠. 여성분들은 많은 경우 뭐 결혼의 실패라든가 뭐 배우자하고의 큰 불화, 뭐 시댁과의 큰 불만, 뭐 이런 형태에서 죽을까 말까, 인생을 포기할까 말까 하는 고통을 겪다가 그 중력의 그 반동을 이런 바에야 죽을 거면 살자 라는 형태로 나가는 거, 이런 것도 플라잉 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로 소개할 분은 아닌데 이분 같은 경우가 제가 이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문득 플라잉 바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면서 이분이 20대 초반에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0대 초반에 매우 크게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지금은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국책연구원에서 이제 나라에서 큰 전염병 다루는 관련된 큰 연구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약간 사주를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현상인데 이 사주를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사주죠. 요즘 이 사주는 사주 공부하기 되게 좋은 샘플이 되는 사주라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죠.
이사주 경신년, 경진월, 경술일, 시주가 이모예요. 이사주 시주가 다 했네. 이사주 시주가 다 했네. 와, 시주 대박. 이런 제가 이렇게 시주 대박인 사주들을 보면 어머니한테 감사하세요. 그 시간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이거 왜 시주 대박이냐면 이 시주 없어봐. 도대체 뭐 하자는 사주야 이거 시주 없으면. 도대체 뭘 하자는 사주지? 시주가 없어봐. 그렇죠? 사주가 딱 어떤 느낌입니까? 진토의 사회를 살고 있는 술토라는 나라는 뜻이잖아. 이게 딱 저기 뭐야 종교박해 시대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잖아. 진토의 사회를 살고 있는 술토 생각 가진 사람. 지동설 주장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 뭐 자본주의 주장하는 사회에서 복지사회 주장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진토라는 환경 안에 술토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이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태생은 진토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점차적으로 자신의 자아관이 생기면서 술토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같은 거죠. 마치 개고기를 좋아하는 마을에서 태어난 아무개 씨. 어릴 때 어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개고기를 맛있게 맛있다 멍멍이 하면서 이거 옆집 아저씨 푸들 강아지 맞죠? 그래서 역시 푸들이 맛있어. 이러고 그냥 그 동네가 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먹다가 점차 어른이 되고 자신의 자아관이 생기게 되면서 강아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게 되면서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젠 개고기 식용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고기를 먹지 맙시다. 그런 느낌이죠, 이게. 딱 그런 느낌이죠. 진토 사회에서 술토 쓰는 사람. 보통 이런 형태의 사주들이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생각의 폭이. 진토도 경험하고 술토도 경험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의 영혼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영혼의 의도? 저는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를 설계한 영혼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영혼의 의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뭘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 같은 거죠. 뭘 배우라고 하라?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혀라죠. 이 사주가 만약에 진토를 가지고 있으면 진토 사회에 진토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개고기 먹는 마을에서 가열차게 개고기 홍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진토 사회에서 술토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살아나면서 진토의 정체성과 다른 술토의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인식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무지하게 부딪히게 될 것인데 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나의 과거의 나야. 바로 과거의 나죠. 톰 크루즈 형님이 나온 영화 중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으로 그곳에서 이제 부상을 입고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자유를 위해 싸웠다라고 어떤 군인들 홍보하는 방송을 하시다가 어느 틈에 자신의 생각이 변하면서 반전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반전운동과 전쟁 영웅으로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직접 경험해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전을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게 되죠. 그게 뭐 몇 월 몇 일생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제가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전쟁하자 하고 전쟁의 광풍이 불고 있는 사회에서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해본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네. 그런 느낌이죠. 사실 제가 이제 전쟁 매니아다 보니까 일제시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 일본군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정말 다 군국주의에 휩쓸려서 그런 사람이었나 보면은 실제 군국주의를 반대했던 평화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징집을 당해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서 복역을 하는 환경들을 보는데 이 사주는 보죠.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번 지구별 체험 활동에서 생각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생각할 점이 있어야 돼. 가령 내 가족 중에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든가, 내가 몸이 불편하든가, 그러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체가 건강함에 대한 어떤 소중함, 고마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별을 철폐한다는 등의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차별받는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사회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받는다든가, 뭐 인종과 국적이 달라서 차별받는다든가, 뭐 학교 성적이 떨어져서 차별받는다든가, 뭐 그런 등등의 차별을 받게 되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인식 수준이 되게 높아지죠. 사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이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셨죠. 경신년생이시니까 지금 40대 초반이 되셨는데, 이제는 진토의 사회에서 술토의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주 시주가 다 했어. 왜? 보세요. 경진과 경수를 모두 다 한 가지 일로 통일시켜야 돼. 천간만 보자고요. 이 사주 천간만. 경들을 한데 모아서 임수의 일을 시키자. 이런 사주를 보고 저 맨하탄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사주다. 맨하탄 프로젝트. 그게 2차 대전 때 핵폭탄 만들기 위해서 그 전 세계 과학자들을 그 한 만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네바다 사막인가 거기다가 무슨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산학 협동 시스템을 만드는데 엔지니어, 기술자, 각종 물리학자, 뭐 과학자, 종교인 이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놨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한 가지 일념, 원자폭탄을 1년 내에 만들어야 된다, 1, 2년 내에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 이게 꼭 맨하탄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주죠. 근데 게다가 이 경경은 심지어 경진과 경술이야. 서로 생각이 상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 맨하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화를 제가 되게 감명 있게 봤는데 다큐멘터리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패가 갈려서 이거 원자폭탄 만들면 사람 많이 죽이는 거 아니냐. 이거 원자폭탄 폐기시켜야 된다. 만들면 안 된다. 평화운동 해야 된다 하는 사람부터 안 된다.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덜 죽는다. 이런 강경파까지 그 안에서 수많은 충돌이 나는데 결국 그 원자폭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이 강철 같은 의지로 그들의 의견을 모두 포옹하여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이 사주가 딱 그런 사주죠. 경진과 경술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생각 다른 사람들이 공통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병 무슨 본부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곳에 여러 생각이 다른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생각이 천차만별이죠. 진토 생각하는 사람부터 술토 생각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거 뭐 여당 야당이 모여 있는 꼭 그런 느낌인데 그들을 모아서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한테 이 관성이 주어지죠. 오술 화국을 만들죠. 궁극적으로 이 사주는 신자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인오술로 마무리되는 형태가 되니까 신자진의 경험을 하게 되면 현장 실무 경험을 하게 되다가 이 사주는 감투, 권력, 권위, 비겁들을 다스리는 권력인데 관성을 천간에 올리지 않고 식신을 올렸으니까 간판은 낮추고 권위는 낮추고 사람들을 일시키는 사주라고 할 수 있죠. 미션 자체가 고난이도 미션. 상당히 어려운 미션. 그럼 보통 저는 이제 이런 사주를 딱 보면 이런 형태의 사주를 딱 보면 머릿속에서 잘 풀릴 때, 안 풀릴 때, 중간 정도 풀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대충 머리에 감을 잡고 지금 뭐 하십니까? 그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대충 상담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 만약에 이 사주를 가지신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도무지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부딪혀서 도무지 윗대가리들 이 사람들하고 도저히 내 생각이 달라서 나 때려치고 지금 집에서 3년째 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꽝이야. 미션이 페일됐고 이게 왜 맨하탄 프로젝트 하다가 하도 그 중구난방 하는 사람들 그 일 시키기 힘들어가지고 때려쳤다는 소리잖아 이게 지금. 근데 이분이 직장에서 정말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모아서 회의하고 그분들과 의견 절충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어려운 미션을 잘 감당하셨군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사주가 진술충의 형충을 조절하여 이들과 함께 생각이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 사상과 생각과 문화가 다른 이런 사람들의 공통의 미션을 뽑아내게 될 때 이 사주는 큰 권위가 오죠. 자, 이 사주가 내년에 임계수가 들어와요. 내년에 이민년, 특히 내년에 인, 오, 술, 화구
그러면서 임수. 금의 기운을 한쪽으로 뽑아내면서 나의 큰 권위가 생길 수 있죠.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직장에서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만둘까 고민입니다. 어떻게 그만둬야 되나요? 계속 버텨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버티세요. 올해 축까지 들어왔죠. 신축. 올해 신축. 겁재가 나타나서 진술충도 머리 아픈데 축토라는 생각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오른쪽 가자 왼쪽 가자 하고 아니다 남쪽 가자 북쪽 가자까지도 하고 있죠. 축진파의 축술형까지 일으키고 오축탕화로 내 권위를 연맥이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올해 사람들 비경겁재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심하죠. 특히 신축이 나타나서 경들을 싹 다 인묘시키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주눅드는 운이다. 약한 운이다. 내년이 되면 완전히 반전되죠. 내년이 되면 공통의 결과물이 나오면서 인호술 화국하고 조직이 확장되고 조직이 커지다. 당신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단단해지고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라는 운으로 갈 수가 있죠. 이 사주를 보면서 제가 플라잉 바이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분이 20대 초반에 여자로서 경험하기 힘든 매우 힘들고 어려운 뉴스에 나올 뻔한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20대 초반에 겪게 되면은 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데 이분은 꿋꿋하게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가셨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보죠. 이 사주에 인성이 많죠. 공부 좀 많이 하라는 소리죠.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공부했는데 학교 다닐 땐 이 공부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저 공부하게 되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죠. 기독교 공부했는데 불교학 공부하다. 무슨 이슬람 공부했는데 이거 공부. 자본론 공부했는데 사회주의론 공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건데 이분은 그 학교 때 전공하고 이후에 다른 전공들로 외연을 확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따신 박사입니다. 이 사주가 박사면 풀릴 수밖에 없어. 이 사주가 이제 이 인성을 잘못 쓰면 보통 나 그냥 대충 살래. 나 그냥 도식돼서 살래.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인성을 공부학문 자격줄로 쓰게 되면은 이번 이제 20대 때 겪었던 충격적 사건 때문에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 발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또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힘들게 보고 또 내 아이까지도 또 무슨 일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꿋꿋하게 키우련다. 해서 이분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쉬지 않아서 지금 나이가 40 초반 정도가 되셨는데 박사까지 그것도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폭넓은 공부예요. 이런 사주가 연구소에 근무하면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쪽 분야도 공부하고 저쪽 분야도 공부하고 이쪽 분야도 공부하고 한 가지만 판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잡기 인성들이 이게 패키지 멀티 생각인데 이게 잡기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폭넓은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분은 젊은 날에 플라잉 바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의 인생을 되게 잘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좋은 조직에서 내년에 인호술 화국서부터 이민 개묘 갑진 을사까지 쭉 당신의 능력과 결과가 나오는 운이니까 그 분야로 가시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런 형태의 사주입니다. 인생의 플라잉 바이를 넘어가면 무난해진다. 자, 이 두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 사주인데 두 사주의 차이 비슷하죠? 이거 을축일주, 을미일주. 두 분의 공통점은 영어 과외 선생님 둘 다 직업이. 차이점은 이분은 남자, 이분은 여자. 영어 과외 선생님. 그리고 또 공통점은 둘 다 영성 쪽에 조예가 깊다. 특히 이분은 틈틈이 젊은 날에 뭐 인도 철학서부터 불교, 영성 부분을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 케이스인데 제가 이분하고 또 영성에 좀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 사주보다는 영성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린 케이스예요. 왜 영성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냐면요. 어떤 느낌에서 제가 이 두 분들한테 다 해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주가 우리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까? 즉 운명은 우리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15%에서 20%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80% 90%가 아니라 고작 15% 20%라고요? 네. 15% 20%의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5% 20%의 질질질질 운명에 끌려갑니다. 주시자의 관점. 너무 연기에 몰입하지 말고 잠시 무대 밖으로 나와서 내가 저 무대에서